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은 더 또렷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우리의 귀에 아주 달콤한 말을 흘려놓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무시했어.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처음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결국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라는 불안만 남습니다. 저는 그 불안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망가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은 헷갈릴 때 자기 기준을 놓칩니다. 기준을 놓는 순간 그 빈자리에 누군가의 이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우정이 아니라 조용한 착취에 가깝습니다. 돈을 빼앗는 사기만 사기가 아닙니다. 시간과 감정과 관계를 빼앗는 것도 사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죠.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여러분은 점점 그 사람의 말만 듣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며 가장 많이 본 비극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별거 아닌 오해가 평생의 인연을 끊어놓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관계가 원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모임에서, 동네에서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지요. 하지만 일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계가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들수록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보다 먼저 누구에게 내 마음과 시간을 맡길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우정을 사랑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상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정은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정은 넓게 펼쳐진 들판처럼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정은 더 섬세합니다. 멀어질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까움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아니면 조용히 중심을 잡게 해주는가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대화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꼭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늘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우정은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평생 만나야 하는 진짜 친구는 여러분을 흔들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흔들릴 때 중심을 찾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오늘부터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들어갈수록 사람 관계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집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관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가 우리를 선별하는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의 쓰임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무나 만나고 아무 말이나 나누고 밤늦게까지 웃고 떠드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친구라는 게 무슨 소용이냐. 저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외로움을 봅니다. 사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단에 서고 학생들을 만나고 강연을 다니며 온갖 사람을 만났지요. 그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잠시 멈추거나 일정이 비면 그 많던 만남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데려왔구나. 이 깨달음이 중년 이후의 관계를 보는 출발점입니다. 여성들의 관계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자라는 동안은 엄마들의 관계가 촘촘히 형성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면 그 관계는 의외로 빠르게 느슨해집니다. 남성들의 관계는 직장 중심으로 굳어졌다가 퇴직과 함께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요.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식구처럼 느껴지지만은 막상 일을 내려놓으면 연락이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배신이라 여기며 마음을 닫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삶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일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으니 어색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는가? 한 달에 진짜 속 얘기를 나눌 사람이 몇 명인가? 내가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살아있게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계망이 줄어들면 사람은 쉽게 회의에 빠집니다.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았나? 결국 남는 게 없구나. 하지만 그 회의가 여러분을 삼키게 두면 안 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는 동시에 진짜가 남는 시기입니다. 쓸데없는 잡음이 줄어드는 대신 남은 몇 줄기의 인연이 더 선명해집니다. 저는 그 선명함을 노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넓히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에 어울리는 관계를 정리하고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둘째,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내가 살릴 관계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줄어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망이 새로 짜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친구는 오래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래 봤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래 못 봤다고 해서 친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정은 시간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거리로만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우정에는 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결이 나를 살리는지 흔드는지 거기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우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때에 오는 사람, 이것이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기쁜 일은 누구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웃고 떠드는 자리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 마음이 꺾이는 날, 몸이 아픈 밤, 그때는 다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책을 말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려는 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사랑처럼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너는 내 사람이라 말하며 붙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정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정은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정은 편안해야 합니다. 만나면 긴장이 풀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관계. 그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불안과 후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틈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가 망설일 때 해봐라고 말해주죠. 어떤 친구는 나에게 자제를 줍니다. 내가 흥분했을 때 잠깐 멈춰라고 해줍니다. 어떤 친구는 나에게 웃음을 줍니다. 내가 인생을 너무 무겁게 들고 갈 때 한번 웃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 삶이라는 모자이크에 색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친구는 내 삶을 보완해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혼자서는 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 우정은 줄어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의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회식이 사라지고 업무 연결이 끊기면 만남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정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해야 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게 중년 이후 우정의 장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 그 사람과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오면 그래, 나는 다시 살아도 되겠다라는 기운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친구는 많이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오늘 확실히 세우면 노년은 외로움이 아니라 품격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디를 가든 손절이라는 말을 쉽게 듣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끊어버리고 기대가 어긋나면 정리하고 불편하면 차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관계를 무조건 붙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끊느냐 붙잡느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원래 줄어듭니다. 그러니 칼처럼 잘라내는 방식으로만 살아가면 어느 날 남는 것이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외로움에 놀라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굳이 끊어내지 않아도 나가야 할 사람은 알아서 나간다. 사람이 이기적이면 오래 못 버팁니다. 상대에게서 얻을 것이 줄어들면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를 처리하듯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한 가지 역할을 하며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꼭 악마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배우고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이나 한 명쯤은 말썽꾸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가족이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챙기게 만드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없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 오히려 나머지 친구들이 더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불편한 관계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거리 조절입니다. 끊어낼 것과 가까이 둘 것 사이에는 아주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살 줄 알아야 어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면 피곤하지만 가끔 보면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1대1로 만나면 소모적이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적당히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내 삶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연결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년 이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다 해결해 주길 바라고, 나의 억울함을 전부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편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친구는 심판이 아닙니다. 친구는 동행자입니다. 동행자는 내 곁에 걸어주면 되는 것이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가 과하면 실망이 커지고 실망이 커지면 관계를 끊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에는 기대를 낮추고 기준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기대는 낮추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높이십시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꼭 끊어내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게 두는 것이 더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먼저 소란을 만들지 않고 미움을 키우지 않고 다만 내 마음의 문을 조금 닫고 내 시간의 문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어른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상처도 줄고 필요한 인연은 남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정돈입니다.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사람들을 다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돈이 잘 될수록 노년의 하루는 더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은 관계가 적어졌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어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할 사람과 더 조용히 멀어질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쉽게 끊지 말라고 말해왔지만 그 말은 모든 사람을 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른의 품격은 따뜻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른의 품격에는 반드시 경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함만 있고 경계가 없으면은 결국 상처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첫째, 사기꾼 같은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사기란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감정을 빼앗고 관계를 빼앗는 것도 사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말이 달고 내 마음을 정확히 읽는 척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이해받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점점 나의 가족에게 소홀해지고 오래된 친구들과 멀어지고 결국 그 사람의 말이 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정이 아니라 포획입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의 빈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흔해져서 누가 조언만 해도 나를 조종하려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가스라이팅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그 결과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내가 혼자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불안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끝에서 결국 그 사람의 이익이 생깁니다. 타인을 희생시키며 자기 이익을 얻는 순간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셋째, 질투가 강한 사람입니다. 질투는 누구에게나 스쳐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는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관계를 먹어치우게 두느냐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합니다. 네가 잘 되면 나도 좋아, 축하해,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눈빛과 말의 결이 어긋납니다. 말은 축복인데 태도는 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어느 순간 보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투의 밑바닥에는 수치심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감정이 네가 나를 모욕했다는 착각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나를 해쳐도 된다고 믿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삶의 중심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 내 가족과 친구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관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까요? 저는 관상이라는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얼굴에 남습니다.
눈빛에 남습니다. 말투에 남습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그 흔적을 읽을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를 단정하지 말되 상대를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맑게 하는지 흐리게 하는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사람답게 되는지, 더 초라해지는지,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따뜻함과 경계의 균형 위에서만 오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가족만 있으면 돼.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은 소중하지요. 그러나 저는 한 세기를 바라보며 살아오면서 가족만으로는 노년의 일상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중심이지만 노년의 생활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활은 리듬이고 리듬은 연결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연결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친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은 성장하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그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쌓이면 어느 날 집이 조용해집니다.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만 남는 날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안부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밥은 드셨어요? 괜찮으세요? 이 짧은 말이 노년의 심리적 혈관을 열어줍니다. 저는 친구를 심리적 혈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아프듯 관계가 막히면 마음이 병듭니다. 노년의 우울과 불안은 대개 큰 사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날들이 쌓이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친구는 단순히 즐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는 생존의 망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물이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안전망입니다. 물론 사회적 서비스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있고 복지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는 절차를 제공하지만 정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는 가족보다 더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함이 생길 때가 있고 자식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는 비교적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좀 우울하다. 나 요즘 몸이 시원치 않다. 이런 말을 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늘린다는 말은 억지로 사람을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탱할 연결의 매듭을 조금씩 더 만드는 것입니다. 80세의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습니까?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끔은 누군가와 밥을 먹고 걸으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저는 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결국 이야기로 삽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은 계속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오지 않습니다. 연결이 끊겨서 옵니다. 연결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연락, 작은 만남, 작은 안부가 연결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쌓이면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평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사람 한 명을 더 숨쉬게 하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할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잃어버린 좋은 친구를 회복하십시오. 중년 이후에는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디서 갑자기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은 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친구 그룹을 꼭 회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슈퍼 친구입니다. 이름이 거창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슈퍼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 번 구해준 사람입니다. 어려운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쁜 때 박수 쳐주고 울 때 옆에 앉아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슈퍼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검증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의 결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슈퍼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고 바빠지고 삶이 각자 굴러가다 보면 어느새 연락이 끊기지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연락하면 민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민망함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민망함은 잠깐이고 관계는 오래갑니다. 요즘은 도구가 많습니다.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습니다. 주소록을 넘기다가 내 이름을 봤다. 갑자기 반가워서 연락했다. 잘 지내냐?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안부만 건네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명의 슈퍼 친구를 회복하면 그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좋은 친구들이 연결됩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 잊고 지냈던 인연들이 다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는 한 줄이 아니라 망입니다. 한 매듭이 살아나면 그 주변의 매듭들이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계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가 농담처럼 삽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삽친구란 무엇이냐? 내 손해가 생길 수 있어도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친구에게 삽을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부를 수 있는가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슈퍼 친구가 없고 삽 친구가 없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는가입니다. 좋은 친구는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시간을 내고, 내가 먼저 기쁨을 나누고, 내가 먼저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친구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주 작은 행동을 해보십시오. 주소록을 열고 오래된 이름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짧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작은 연락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관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물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따뜻한 사람 옆에는 따뜻한 사람이 남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관계의 질은 내가 만든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대개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관리란 계산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고 때로는 작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미루지 않고 안부를 놓치지 않고 상대가 힘들 때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견딜 수 있는 단단함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느 순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들 때 그때는 관계를 다시 살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 중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저는 중년을 넘어갈수록 자기 복합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복합성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쁨과 의미의 창구가 여러 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로만 살면 그 한 가지가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는 웃음이 많아서 만나면 내가 가벼워집니다. 어떤 친구는 지적 자극을 줍니다. 어떤 친구는 착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친구는 조금 허술해서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더 넓어집니다. 결국 나는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속한 관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에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버섯이 몸에 좋다고 해서 독버섯까지 먹으면 안 되듯 사람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기꾼, 조종자, 질투가 강한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다만 그 외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부족합니다. 친구는 부족함을 서로 견디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투는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는 정답의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마음속에서 부럽다가 질투로 변하려는 순간 입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축하한다. 와, 너 진짜 부럽다. 대단하다. 좋은 일 있으면 밥 한번 사라. 이렇게 말하면 내 감정은 정리되고 관계는 살아납니다. 질투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투에 매몰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품격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에게 짧게 안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지? 이 한 줄이 관계를 살립니다. 관계가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노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고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 될수록 노년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과 품격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우정의 망을 다시 짜기 시작하십시오. 그 망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